네, 여러분, 5, 6주차, 기초수학 5, 6주차의 과제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보면서 좀 이해를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5-1번 과제 문제가 되는데, 전기자 전압에 따라 모터의 속력이 이렇게 이제 변화해가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때 이 전압을 세로축으로 하고 속력을 가로축으로 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죠. 점들을 지나는 최적의 직선을 그리고 그려서 그래프로부터 다음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최적의 직선을 그리는 건 사실은 이제 손으로 그리는 건 얼마나 최적인지를 알기는 참 어렵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 제곱법을 써서 오차가 제일 작은 그런 직선을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일단 우리가 이 5주, 6주의 내용에서는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을 일단 표시해 보도록 하죠.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이 전압을 세로축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력을 가로축으로 해라.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n이 285일 때, v는 60이었으니까 285, 60이라는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517일 때 V가 95죠. 517일 때 V가 95가 되는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이렇게 보라색인가요? 이렇게 이제 점이 찍힙니다. 같은 방법으로 615일 때 110, 750일 때 130, 917일 때 155, 1050일 때도 있는데 저기 이제 그래프가 가려져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죠? 작은 그래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좌표축이 동일하게 지금 100씩, 가로는 100씩 증가하고 있고, 세로는 20마다 이렇게 이제 그리드 선을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거의 직선이 되죠. 이 좌표, 이 데이터 점들을 이어보니까 거의 직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벽한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두 개의 점을 골라서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으로 여기 있는 이 점을 N1V1이라고 하고, N1V1,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점을 N2V2라고 하고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냥 뭐 가장 명확한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울기를 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n2-n1분의 v2-v1,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이죠. 두 점에 대해서. 그럼 n2는 1050이고 n1은 285, v2는 175, v1은 60이잖아요. 이게 n1, v1, 얘가 N2V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울기가 0.15 정도가 나오죠. 0.15. 뭐 적절하게 이제 잘라주면 0.15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n이 1 증가할 때 V는 0.15 증가한다는 얘기고, n이 100 증가하면 V는 15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에서 700으로 증가하면 약 60에서 약 175 정도까지 증가한다. 뭐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285에서 1050까지 증가한 거죠. 어쨌든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 그리고 한 점을 이용해서 y절편을 계산하는데, 본래 이제 세로축이 v잖아요. v는 an까지 이제 구한 건데 더하기 b, 이 b 값을 구해야죠. 그래서 한 점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285, 60이죠. 그래서 n에다가 285를 집어넣어요.
근데 A는 구했죠. 0.2로 이게 A가 되고 n에 285를 대입을 하니까 더하기 B해서 뭐가 나와요? 60이 나오는 겁니다. V. 그래서 이 식을 요 점을 대입을 한 거죠. 데이터를. 그럼 이제 V 값 이렇게 구해 보니까 17.6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A 구했죠, B 구했죠. 기울기 A와 y절편 B를 구했으니까 최종 직선의 방정식은 자 세로축이 V입니다. 가로축이 N이 되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 두 개의 점을 이 중에서 어느 거 두 개 얘랑 얘 이렇게 골라도 됩니다. 이거하고 요거 골라도 되고 그러면 이제 답은 살짝 아주 약간 다르게 나오긴 하겠어요. 하지만 이게 이 값들이 뭐 그렇게 지금 눈으로 보니까 다 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V는 0.15 n 더하기 17.34 이 값이 이 6개의 데이터 6개잖아요. 6개의 점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방정식입니다. 가장 최적의 직선이죠. 이 사이사이를 잘 지나가는 오차가 제일 작은 그런 방정식은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구하는 걸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두 점을 잡아서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가보죠. 자, 과제 5-2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서 보시면 이 O를 OMN, M의 각과 N의 각이 같은 거죠. OMN의 각과 ONM의 각이 같은데 이거를 이제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65를 빼면 180에서 65를 빼면 M과 N의 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180도가 표시체를 좀 크게 좀 해보겠습니다. 180도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데 여기서 65를 빼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M과 N의 각도예요. 여기서 편의적으로 M의 각도, N의 각도로 할 텐데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그래서 세타의 2배가 되겠죠. OMN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세타가 이미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세타라고 하지 마시고 요거를 한번 우리가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각을 알파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요 각을. 너무 진하게 표현되네요. 조금 흐리게 한번. 너무 진하니까 요 각을 다시 요 각도 알파라고. 너무 흐린가요? 너무 흐린가요? 제가 좀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적당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도 알파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알파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를 구하면 115 나누기 2죠. 115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67 정도 나오겠네요. 67, 67.5가 되네요. 57.5? 그죠? 57.5 맞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산수는 잘 계산을 못해요.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알파는 57.5가 돼요. 각이.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세타잖아요. 세타가 되는데 세타는 요 각이 180도예요. 그렇죠? 평면이니까. 그렇죠?
직선의 각이니까 180도. 따라서 세타는 180도에서 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180도에서 알파를 뺀 나머지가 이제 세타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타는 180도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알파는 이미 이제 57.5라고 구했잖아요. 그렇죠? 180도 마이너스 57.5가 되니까 알파의 각은 100몇 도죠? 22.5도. 122.5도. 맞나요? 예, 여러분 정확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세타는 이 세타는 사실은 이게 외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곽. 삼각형의 외곽이 되는데 요 65도와 알파가 그죠? 요걸 더하면 세타가 됩니다. 세타. 예. 삼각형의 외곽에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세타는 지금 180도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180도 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걸 밑으로 내리고 세타는 180도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이 알파는 180도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삼각형의 이 알파가 180도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알파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 알파가 여기서 알파가 뭐가 돼요? 알파는 요 각이죠. 요 각은 180도에서 나머지 두 개의 각 65와 알파를 빼준 거잖아요. 65도 빼주고 알파도 빼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2알파는 얼마가 돼요? 2알파는 180도 마이너스 65 이렇게 해서 알파를 계산해서 우리가 57.5 이렇게 이제 계산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을 이렇게 이게 알파니까 여기다 넣어도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세타는 결국 뭐가 나오겠어요? 예. 여기서 보시면 세타는 결국 이렇게 연장을 해볼까요? 180도하고 180도는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렇죠? 65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65 더하기 알파. 그렇잖아요? 네. 나머지 여기 있는 65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결과적으로 65 더하기 알파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65 더하기 알파 이렇게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 180도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나 65 더하기 알파의 값이나 같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예,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이제 9번인데요. 미지의 각 A부터 K를 구해보자. 미지의 각 구해보자 그랬는데 이걸 좀 우리가 다 지워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먼저 이 중심부터 볼까요? 중심? 네, 요 중심 여기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부터 D는 맞곡지각이 되죠. D. 따라서 D는 125가 됩니다. 125. 그러면 E는 얼마가 되겠어요? E는 100, 요 2가 요 값이잖아요. 그죠? 180도에서 D를 빼면 그게 2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E는 180도에서 D를 빼는 겁니다. 그랬더니 D가 지금 125도가 되니까 D에 125를 넣어서요. 계산해 보면 얼마죠? 55가 나오겠죠? 55. 그렇죠? 그럼 2는 55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나오고. 그럼 B도 같은 값이 되겠죠? B도 같은 각이 돼요. E하고 B는 역시 이제 맞곡지각이 되니까요.
그럼 이제 B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우리가 이제 A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A는 이 삼각형에서 A는 180 마이너스 B 더하기 2죠. 그죠? 180 마이너스 B도 빼고 22도 빼고. 그런데 B가 지금 55도가 됐잖아요. B가 요 각이 55도예요. 그러니까 A 값을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전자계산기에 넣어서 180 빼기 B가 55도 빼고 22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180도 더하기 77도, 180도 빼기 77도니까 103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103도. 제가 이렇게 빼기가 잘 되네요. 180 빼기 그래도 연산을 한번 77 빼면 맞죠? 103도가 됩니다. 103도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러면 C가 또 계산이 되겠죠. C. 여기서 C는 180도 빼기 A예요. 그렇죠? 그래서 C는 180도 빼기 A가 되는데 A가 103도니까 77도가 계산이 되겠죠. C는 77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다 하나씩 해보면 돼요. 정렬을 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줄 간격도 좀 우리가 늘려보죠. 줄 간격 1.5줄 정도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 지금 C까지 계산을 했어요. C까지. 그리고 뭐를 또 계산할 수 있을까요? K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 요 그림에서 K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K는 얼마가 돼요? 180도 마이너스 99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81도가 되겠죠? 그렇죠? 81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고요. J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J.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360도에서 빼기 C도 빼주고 요 사각형에서요. 그렇죠? 요 사각형에서 D도 빼주고 C도 빼주고 K도 다 빼줘요. 그러면 J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넣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360 빼기 D가 125도였고요. 빼기 C는 77도였고 빼기 K는 81도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 나오겠죠. 얼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J까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또 I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I는 여기서 180도 마이너스 J가 되고 H는 180도 마이너스 I나 J는 H 다 되죠. J는 H, I는 G가 되고 그래서 또 F까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해서 F까지 구해낼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단순하고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좀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제 5-3 9번 문제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사인 알파는 여기가 이 각이 알파잖아요. 요 각이 알파입니다. 그럼 빗변 17분의 높이 15가 되겠죠. 사인 알파는 17분의 15가 됩니다. 15.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여기 세타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7분의 15인데 같네요. 그죠? 사인 알파와 코사인 세타는 같습니다. 17분의 15로. 탄젠트 세타는 어때요? 밑변분의 높이가 돼야겠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돼서
요 탄젠트 세타는 15분의 8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마치도록 하죠. 예.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P는 좌표 마이너스 3, 1에 놓고 점 Q는 5, 마이너스 3에 놓여 있다. 다음을 구하라. 자,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게 아마 삼각형일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 1이에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일까요? 이런 삼각형? 마이너스 3, 이제 X축, Y축이 있으니까 한번 X축, Y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예. X축, Y축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이 좌표축 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놓고 그려보겠습니다. 요걸 4개를 만들죠.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중심을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1 정도가 되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마이너스 3, 1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고 하자고요. 여기쯤에 마이너스 3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지? 여기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근데 이제 y좌표가 1이니까 여기 이제 1, 2, 3 근데 5까지 가니까 더 작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이 5라고 합시다. 얘가 5. 그러면 이게 1, 2, 3, 4, 5.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예.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겠고 좌변 왼쪽으로도 1, 2, 한 3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점이 1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요점이 P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P. 요점이. 그리고 Q는 5하고 마이너스 4예요. 1, 2, 3. 요쯤 되겠네요. 마이너스 4도. 그럼 여기가 Q가 되는 거예요. Q. 자, 그러면 이게 삼각형 문제가 아니었어요. PQ를 쭉 직선으로 잇는 거죠. PQ를 직선으로 이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한번 직선으로 이어볼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Q를 이렇게 잇는 거죠. 이런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두껍게 볼까요? 여러분 잘 보시게. 예, 이렇게 PQ를 직선으로 이은 겁니다. 자, 이때 PQ의 거리를 구하고 PQ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 P에서 Q로 갈 때 가로로 이만큼 갔다가 세로로 이만큼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직삼각형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PQ의 거리는 우리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가로의 길이는 8이죠. 요 길이가 8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8. 그죠? 이게 8이 되고 좀 크게 그리고 진하게 세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길이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부터 마이너스 4까지니까 세로의 길이는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맞죠? 위에 1, 아래 4니까 5. 예. 그럼 PQ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PQ 사이의 거리는 이게 이제 8의 제곱 글자 크기를 좀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이죠. 5의 제곱. 이게 바로 이 PQ의 제곱이에요. 그죠? PQ의 거리를 뭐 A라고 합시다. A. 그죠? A번 문제 A니까요. 예.
A번 문제니까. 그래서 A의 제곱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자, 예. 그래서 이 고리를 A라고 하자. A, 그죠? A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A는 이거 루트가 되겠죠. 루트. 이 값의 루트. 그죠? 따라서 A는 어떻게 되겠어요? A는 루트를 쓸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 값이? 그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88 64요? 64 더하기 88 64 맞나요? 5 25 예. 그러면 89 그죠? 루트 89 89니까 루트 98보다 9점 얼마 나오겠네요. 9981이니까요. 그죠? 뭐 계산기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고 PQ의 기울기를 구하라. PQ의 기울기. 그죠? 이건 A번 문제는 이렇게 보고요. PQ의 기울기를 그냥 B라고 해보겠습니다. B는 기울기니까 이게 탄젠트 요 각이 세타라면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요 각이 세타라면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거라고요. 기울기가 그죠? B는 그래서 탄젠트 세타 요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값은 얼마예요? 이거 이제 자꾸 소리가 잡음이 나는데 미안합니다. 8분의 5잖아요. 8분의 5. 그죠? 예. 8분의 5인데 즉 5 나누기 8이죠? 8분의 5. 그런데 8은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지만 5는 내려가요. 그렇죠? 예, 그럼 마이너스 감소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8분의 5, 8분의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8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여기하기 탄젠트 세타는 8분의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과제 6-3인데요. x의 길이를 구하라. x의 길이. 여기죠, 요거. 근데 이 각이 56도가 되는데요. 눈으로 보기에 요 작은 각이 아니라 이 위아래 이 전체 각이 56도라는 것 같아요. 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56도. 예. 그럼 요 아래 요 각은 23도가 되겠죠? 여기를 이제 이 각은 23도라고요. 23도. 이렇게. 예. 23도. 예. 글씨가 좀 못 알아보진 않겠죠? 알아보실 수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이 각이 이 길이가 x잖아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진하게 그리고 빨갛게 두껍게 칠해보겠습니다. 너무 빨가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파랗게 해볼까요? 아이고 색깔을 눈이 아프지 않게 어떤 색으로 할까요? 잘 보이는 색깔? 하얀색으로 하자. 하얀색. 이게 x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로의 길이 x. 그런데 주어진 건 여기 위쪽 반쪽이 5mm가 되겠죠. 5mm. 그렇죠? 5mm. 그래서 요 값이 5mm가 여기 요 값이 되는 겁니다. 높이가.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5mm니까 값을 일단 넣어보죠. 이렇게 여기다 저쪽에다 써서 가져와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5mm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5가 되겠죠. 자, 위에 각 아래 여기도 23도예요. 그렇죠? 여기도 23도입니다. 위에 반. 그렇죠? 23도가 되겠죠? 이렇게 23도. 그러면 탄젠트 23도가 x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굳이 우리 빗변의 길이는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x만 구해라 그랬으니까 아래 밑변, 요 직각 삼각형에서 아래 밑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탄젠트 23도가
x분의 5가 되죠. 예,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탄젠트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서 탄젠트 23도, 여기 이제 도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x분의 5죠. 이렇게 되겠죠. 예. 따라서 x는 글씨가 너무 큰가요? 따라서 x는 탄젠트 23도 분의 5죠. 예, 그렇죠? 탄젠트 23도 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23도 분의 5. 그러면 탄젠트 23도 분의 5 이렇게 둬도 되고, 계산기로 계산해서 x 값을 구해볼 수 있겠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써놓으면 조금 더 어울릴까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가보죠. 6-4번인데요. 수직인 탑이 평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탑의 바닥으로부터 100m인 지점에서 탑의 꼭대기를 올려다본 각이 20도이면 탑의 높이는 얼마인가? 탑이라고 했는데 전봇대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봇대. 예.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탑이니까 그래도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줘 볼까요? 예. 네, 이렇게 탑이 있는데 지면에서 이게 지면이라고 합시다. 예. 땅에서 탑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키도 있겠는데 사람의 키는 일단 없다고 하고 땅 바닥에서 한번 살펴본다고 합시다. 탑의 바닥으로부터 100m인 지점, 요 거리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100m인 이렇게 100m 떨어진 이거예요. 이게 100m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m. 이해가 되시죠? 100m인 지점, 요 끝에서부터 100m인 지점에서 탑을 올려다 봅니다. 그럼 시야가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다 본다고요. 저 탑 꼭대기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올려다 본 이 각이 20도라는 얘기죠. 이 각이 20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하나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또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지. 그죠? 네. 여기 가져와서 탄젠트 20도로 바꿔줍니다. 탄젠트 20도는 100분의 높이 h가 되겠죠. 100분의 높이 h, 이 높이를 h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h잖아요. 따라서 h는, 그죠? 이번에는 따라서 h는 어떻게 구해질까요? h는 100 곱하기 탄젠트 20이 되겠죠? 예, 100 곱하기 우리 도트로 표현해 봅시다. 탄젠트 20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산기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하시겠죠? 탄젠트 20도, 여러분들이 이게 20도예요. 20도. 그림으로 보면 30도보다 작죠. 그죠? 30도보다 작아요. 30도면 더 이제 클 텐데, 그러면 탄젠트 30도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보다 작다고요? 뭐보다 작다? 예. 100 곱하기 탄젠트 30도보다도 작아요. 탄젠트 30은 얼마예요? 예. 탄젠트 루트 3이죠. 루트 3. 탄젠트 30은 루트 3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100 루트 3인데요. 루트 3이 0.732가 되잖아요. 예. 뭐 어쨌든 계산기로 계산하면 뭐 쉽게 답은 구해집니다. 대략적인 값을 유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h를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가 이제 5번, 예, 6-5번. 코사인 60도와 동치인 것은 무엇인가?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예. 그러면서 60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60도가 나오게.
그럼 나는 요 각이 이제 직각삼각형이고 이 각이 60도고 그럼 이 각이 30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우리가 비례로 보면 2대 1대 루트 3입니다. 그렇죠? 2대 1대 루트 3.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여기 1이라고 두면 이 루트 3 2를 구해낼 수도 있어요. 요 높이를 1이라고 했을 때 탄젠트 30도가 1이 되잖아요. 그죠? 탄젠트 30도. 앞에서 제가 실수를 했었네요. 예. 이게 탄젠트 30이 루트 3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탄젠트 30이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거보다 더 작은 탄젠트 20입니다. 그죠? 앞에서 혹시 제가 또 잘못 얘기했어요.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3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30이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한번 탄젠트 30이 얼마죠? 30도예요.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닥의 미안합니다. 이 바닥의 길이가 루트 3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루트 3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사인 30도 그러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래서 이 값이 2가 나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럼 코사인 60도를 계산해 보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 그렇죠? 그럼 A가 되겠죠? 또는 코사인 60도는 사인으로 얘기하면 90도 마이너스 60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즉 역시 2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삼각형을 그려도 되고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이 각.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자,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6-6번. 탑의 바닥으로부터 120m 높이에 서 있는 측량사가 구조물의 꼭대기를 바라본 각이 60도가 된다. 가장 근접한 미터 단위로 구한 탑의 높이는 얼마인가?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앞에 이렇게 한번 무슨 말인지 모른다기보다는 한번 이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이거죠. 탑의 바닥이니까 이 점이죠. 여기 요 위치. 120m 높이에 서 있는 측량사가 탑이 120m인가요? 그죠? 구조물의 꼭대기를 바라다본 각이 60도이다. 이 탑 말고 뭐가 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탑의 꼭대기 지점이에요. 탑의 꼭대기에서 이번엔 바라다 봤더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려보죠. 이 탑의 꼭대기에서 바라다 봤더니 이게 60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측량사가 있는 곳은 이 120m 높이가 되는 여기 지면이에요. 지면에서 120m가 되는 이 점에서 60도로 바라다 본 거죠. 60도로.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근접한 미터 단위로 구한 탑의 높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렇죠? 그 문제가 좀 이상해요. 탑의 바닥으로부터 120m 높이에 서 있는 측량사가 구조물의 꼭대기를 바라다본 여기서 바라다봤던 얘기인데 그게 아니면 뭐죠? 이 삼각형을 그리기에 따라서 이거를 이것도 60도잖아요.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시고 어떤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아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지고대로 듣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7번을 마무리로 해서 사인파의 주파수가 200Hz일 때 주기 시간을 구하라. 주파수는 F예요. 그죠? 프리퀀시 주기는 T 이렇게 하면 F하고 T는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F분의 1이 T가 되겠죠. 그러면 20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200분의 1초. 즉 0.02초가 되겠죠. 이게 이제 12번 문제가 되는 거고 13번은 주기가 125ms, 25. 주파수는 t분의 1이 돼야겠죠. 25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밀리 세크분의 1이니까 이게 25분의 1000이죠. 1000. 그죠? 1000. 10의 마이너스 3제곱분의 1은 1000이니까요. 그리고 초분의 1은 헤르츠로 이렇게 바뀌죠. 25분의 1000은 25분의 100이 4니까 이거 40이네요. 40. 그죠? 40 헤르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14번 보시겠습니다. 주파수가 주기를 구하라. t는 주기 시간 10 킬로 헤르츠 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킬로는 1000이죠. 그럼 만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만분의 1, 그죠? 만분의 1. 이거 꼭 이게 콤마 만분의 1. 헤르츠가 초분의 1인데 그대로 역수를 하니까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만분의 1이니까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 세크. 이건 뭐예요? 0.1 밀리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0.1 밀리초. 이게 10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요. 이게 밀리죠. 0.1 밀리초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00 마이크로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100 마이크로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사인파까지 파동의 주파수와 주기 시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